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자, LTI 시스템 배웠죠. LTI 시스템. 이거 그 전에 거 다 안 했는데. 아, 그랬어? 오케이. 자,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LTI 시스템은 우리가 LTI 시스템은 뭐만 알면은 LTI 시스템에서 다 아는 거냐면은 임펄스 응답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임펄스 응답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임펄스를 딱 집어넣어 보는 거죠. 시스템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그게 임펄스 응답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임펄스 LTI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고, 그걸 알면은 사실은 임의의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어떻게 구해요? 인풋과 임펄스 응답의 컨버전이죠. 다 까먹었어? 네. 인풋과 임펄스 응답의 컨볼루션이고, 그 다음에 LTI 시스템의 성질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인풋과 출력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LTI 시스템이 임펄스 응답을 보면 다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딱 보게 되면 일단은 LTI 시스템이니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커절 시스템이 어떨 때 커절 시스템이었어요? 음수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음수 쪽에 아무것도 없고 양수 쪽에 뭐가 계속 나올 때, 그때 커절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한 시스템일 조건이 뭐였죠? 스테이블할 조건, absolutely summable or absolutely integrable. absolutely summable은 discrete time system, absolutely integrable은 continuous time system, 그죠? 근데 absolutely summable에서 제곱하면 안 돼, 니네, 알았지? 절대값의 합 또는 절대값 한 거의 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 시스템은 그냥 두 개의 그러니까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으면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그거의 인버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이 임펄스가 돼야 되죠. 그죠? 좀 복잡한가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의 임펄스 응답이 있으면은 인버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을 한 게 임펄스여야 되죠. 맞아요? 기억나요? 왜 그래야 되지? 임펄스를 넣으면 임펄스 함수가 임펄스 응답인 시스템은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서 자기 자신 넣으면 자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인버스 시스템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이 있으면 인버스 시스템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이퀴벌런트한 시스템 뭐라 그랬죠?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 요거. 그죠? 컨볼루션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퀴벌런트 시스템이? 니네 요새 공부 안 하지? 합이 되는 거죠. 합. 그죠? 두 개의 합이 이퀴벌런트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있을 때는 두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그죠? 자, 그래서 LTI 시스템의 그 성질은 사실은 임펄스 응답의 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이런 걸 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뭘 배웠는지 생각해 봐요. 시스템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출력 YN과 XN의 관계식을 보여줬죠. 그죠? 그게 한 방법이야. 그죠? LTI 시스템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은, 물론 그게 LTI 시스템이란 보장은 없죠. 그죠? 하지만 LTI 시스템에서 어떤 관계식을 XN과 YN의 관계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임펄스 응답으로 우리가 LTI 시스템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그러니까 실제로 LTI 시스템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는 자, 어떤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방법이에요. 리니어 이퀘이션. 자,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자, 일단은 컨티뉴어스 타임이랑 디퍼런스 타임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컨티뉴어스 타임도 이제 이게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죠, 여러분. 그죠?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뭔가 이퀘이션인데 일단은 여기 xt가 보이네요. 그죠? 여기 yt가 보이네요. 그죠? 자, ak랑 bk는 컨스턴트예요. 그죠? 저건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컨스턴트예요. 그러면은 뭔가 xt와 yt를 관계를 연결해 주는 식같이 보이는데, 그죠? 그럼 저것도 일종의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그 이퀘이션 비슷한 건데 이걸 조금 제너럴라이즈 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생각 보니까는 이게 k가 0부터 n까지 가고 여기 k도 0부터 m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사실은 만약에 0이면은 미분 안 한 거죠, 그죠? 이것도 0일 때 미분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은 한 번 미분한 거죠. 2면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면은 이거는 m차 미분까지 이렇게 합이 가는 거네. 그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n차 미분까지 가는 거네. 그지? 그럼 m차 미분한 거랑 n차 미분한 거 다 합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맺어 놨어요. 그죠? 여러분 공학수학에서 이거 배웠어요?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배웠어요? 공학수학에서? 배웠어? 물론 기억은 하나도 안 나겠지만 하여튼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Auxiliary conditions are needed.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으로 어떤 xt가 주어졌을 때 yt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야. 예를 들면은 xt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입력이 주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LTI 시스템 xt를 입력, yt를 출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xt에 입력을 넣어줬을 때, 어떤 신호를 넣어줬을 때, 어떤 이게 묘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스템을 묘사하는 거예요. 저 이퀘이션이. 그럼 여기 xt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yt가 들어가는데 xt와 yt의 관계식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xt가 만약에 어떤 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2의 마이너스 t에 ut 이런 신호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요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걸 yt에 대해서 이런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서버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풀면 여러분 yt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컨볼루션으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아내서 컨볼루션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LTI 시스템이 이렇게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XT가 주어졌을 때 저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YT를 구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겠죠. 미분 방정식 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울 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YT가 유니크하게 결정되진 않아요. 예, 이게 있다고 해서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 돼. 이니셜 컨디션.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은 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t가 t보다 작을 때 xt가 제로인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t0라고 하면 t0까지 0이었다가 뭔가 이렇게 탁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우리 커절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됐어요? 커절한 시스템에서는 백투더 퓨처가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 t0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탁 튀는 놈 때문에 t0 전에 뭔가 나오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나오면 non-causal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근데 continuous time 시스템에서 non-causal 시스템이 없고 보통 causal 시스템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도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yt0에서 제로고 여기 미분한 거에서 다 제로라는 어떤 이런 이니셜 컨디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 미분한 게 다 제로다라는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yt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푸는 거 미분 방정식 왜 파티큘러 솔루션이랑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는 거 다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냥 제너럴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뭐냐면은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입력과 출력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은 x가 주어졌을 때 yt를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게 바로 여기서 출력을 구해서 우리가 출력을 구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간단한 걸 풀어보면은,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시스템이야. 이거를 우리가 저희 공학 수학 시간에는 그냥 이퀘이션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었죠, 공학 수학이. 그죠?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시스템으로 와서 보면은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시스템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시스템이 바로 dyt의 dt의 플러스 2yt의 xt y0는 0. 자, 우리가 이 이퀘이션으로 이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했냐면은 xt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그래요? xt에다가 x2의 마이너스 3t ut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면은 얘가 yt가 뭐가 될까요? 그죠? 그럼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t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럼 우리 출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출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dyt의 dt는 플러스 2yt는 2의 3t ut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걸 푸는 거야 우리가. 그죠? 단 y0는 0라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어요. 자, 이거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자, ut가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거에다가 2 to the 3t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인가? 2 to the 3t? 막 증가하는 거네. 저런 걸 넣어줘도 되나? 그러면은 1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쫙 증가하는 거네. 그지? 마이너스 3t가 아니라 3t네. 뭐 하여간 이렇게 점점 커지는 입력 신호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0일 때 보죠. 그러면은 커저리티에 의하면은 자 0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들어갔으니까 출력도 아마 0에서부터 뭔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 y0는 0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풀면은 일단은 뭐부터 풀어볼까? 파티큘러 솔루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dyt는 dt 이거는 뭐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 이거니까 사실은 yt를 어떻게 줘요? yt는 자 이게 ut가 있는데 그래서 ut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t가 음수일 땐 0이라는 소리고 t가 양수일 땐 뭐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고 t가 양수일 때만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t가 양수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a 2의 3t 이렇게 여기를 집어넣으면은 이거 미분하면은 3a의 2 3t 플러스 2a의 2의 3t는 2 to the 3t 이렇게 해서 2 to the 3t 하면은 a가 5분의 1이 나오죠. 그죠? a가 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거 풀면은 그래서 a가 5분의 1. 자, 이게 뭐예요? 이걸 푼 솔루션이 뭐예요?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이죠. 자,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예요? 얘가 지금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솔루션. 그죠? 자, 근데 원래 미분 방정식의 해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랑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합이잖아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다 써놓고.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자, 이게 0일 때죠. 이게 0. 그죠?
이게 0일 때니까 우리가 yt의 그런 모드, 그러니까 yt가의 익스포넨트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a의 2의 st 이렇게 해서 s랑 a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 넣으면은 sa의 2의 st에 2a의 2의 st에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a도 없어지네. 그럼 s가 마이너스 2네. s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yt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합이에요. 그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합인데 요거를 더하면은 실제로 5분의 2의 3t 더하기 a의 2의 마이너스 2t 맞나? 맞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솔루션이. 자, yt가 이걸 풀었더니 yt가 이렇게 나왔는데 a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여기요.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하면 여기서 0을 집어넣었을 때는 5분의 1 더하기 a는 0 이렇게 나왔으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0보다 큰 데에서 풀었잖아요. 0보다 큰 범위에서 풀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yt도 0보다 작을 때는 다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커절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t가 음수일 때는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같으면 이렇게 ut를 이렇게 붙여줄 것 같아요. 네. ut는 뭐였어요? ut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수일 땐 0이고 양수일 땐 1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자 다시 말하면 빅픽처를 주면 이거 푸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LTI 시스템도 이렇게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묘사가 될 수 있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커절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니셜 컨디션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가 처음에 딱 들어가기 전의 값을 제로로 하는 그런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가볼까요?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은 여러분 이제 이산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산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산수학에서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있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랑 비슷한 게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뭐냐?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이거예요. 이게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야. 그러면은 왜 디퍼런스라고 했냐? 일단 미분이 없죠. 디퍼런셜이 아니라 디퍼런스죠. 그래서 뭔가 더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yn이 있고 여기 xn이 있네. 그죠?yn이 있고 xn이 있어요. 그러면 yn과 xn의 뭔가가 연결이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뭔가 xn이 들어갔을 때 뭔가 yn을 연결해주는 어떤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n-k가 돼 있어요. 그죠? n-k. n-k면은 사실은 뭐 샘플이 만약에 현재가 n이라 그러면은 n-k는 뭐 k 샘플 전. 좀 딜레이 시킨 거 아니면 그 전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계식이 있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n이 n0보다 작을 때 0이었으면은 n이 n0보다 작을 때는 yn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은 아까는 미분이었지만 이번에는 y-1에서부터 y-n까지가 0이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니셜 컨디션으로 해서 풀 수가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호모지니어 솔루션이랑 파티큘러 솔루션 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이산수학에서 디퍼런스 이퀘이션 푸는 방법 중에 이거 파티큘러 솔루션이랑 호모지니어 솔루션에서 풀 수도 있는데요.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냐 하면은 자,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자
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리커시브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리커시브 들어봤어요? 재귀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재귀적. 처음 들어봤어? 리커시브 처음 들어봤어? 그럼 이터레이티브 이건 들어봤어? 이터레이티브 한 거. 안 들어봤어? 아는 게 뭐야?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A 제로에 yn 이렇게 하나 표현하고 나머지는 k는 1부터 n까지 ak의 yn-k 이렇게 되고 k는 0부터 m까지 bk의 x의 n-k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첫 번째 항만 빼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텀을요. 요 텀을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요 텀을 다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A0Yn은 그죠? 마이너스 K는 1부터 N까지 AK의 Y-N 마이너스 K 더하기 K는 0부터 M까지 BK의 X M-K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0를 나눠주는 거지. 그지? A0로 나눠주면 저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다가 A0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가만히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걸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죠? 자, 이게 왜 재기적이라는 맛이 무슨 뜻이냐? 획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터레이티브 한 게 뭐냐? 리커시브 한 게 뭐냐? 그죠?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YN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죠? 현재 이거를 YN 출력이라고 합시다.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랑 뭐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쿠킹을 하냐 하면은 일단 x가 0에서부터 k가 0에서 m이니까 xn, xn-1, xn-2, xn-m까지의 함수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x가 들어와요. 그죠? x가 들어오는데 xn-1은 아까 전에 온 거, xn-2는 2개 전에 온 거, xn-3는 3개 전에 온 거. 자, x를 갖다가 받았을 때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여러분 x를 하나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메모리에 하나씩 넣어놔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딱 현재 받았을 때 바로 전에 저장했던 놈은 xn-1이겠죠. 그죠? 내가 지금 현재 xn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저장했던 놈은 전전에 저장했던 놈은 xn-2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입력 신호를 갖다가 뭔가 딜레이된 입력 신호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하면 BK를 곱해서 더하면 이 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출력인데 얘는 뭐 하는 애들인가 하니까 K가 1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Y n-1, n-2, n-3에서 n-n까지 가고 있죠. 그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출력을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력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자, 내가 결정한 다음에 이제 다음 출력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전에 계산한 출력 있죠. yn-1. 그 전에 계산한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전에 계산했던 출력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계산했던 출력들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저장하고 있다가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리커시브라는 말은 뭐냐면은 같은 출력인데요. 그 출력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 출력을 다음 출력을 사용하는 데 쓰고 그 다음 출력을 갖다가 또 그 다다음 출력에 사용하는 데 쓰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그러니까 나는 리커시브하게라고 하면은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와야 돼요. 리커시브하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만든 다음에 그 자신을 또 자기 자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쓰고 그 자신을 또 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yn-k라는 항 때문에 리커시브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뭐 수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수열 같은 거 했을 때 뭐 an은 2an 마이너스 1 뭐 이런 점화식 같은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n 플러스 1 그죠? 이런 점화식 많이 했죠. 이거가 다 리커시브한 거야. 왜냐하면 an을 갖다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an은 또 그 an 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 AN은 또 그 다음 AN 가지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다 리커시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YN을 차례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입력이 있으면은 출력이랑 같이 내가 이전 출력이랑 같이 YN을 만들어요. 그래서 YN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또 YN 플러스 1은 또 이거와 내가 그 전에 구했던 YN을 가지고 다시 또 YN 플러스 1을 구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결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XN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YN을 하나하나 리커시브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LTI 시스템, Discrete Time 시스템의 LTI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대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풋이 뭐가 들어왔냐면은 인풋이 델타 n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풀어서yn을 구하면yn은 뭐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x에다 요걸 집어넣어서 이걸 해서 풀었으면yn이 뭐가 될까요? 응? 이름이 뭘까요? 그yn이. 자, 임펄스를 넣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자, 임펄스를 넣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응답이 YN이죠. 뭐가 될까요? YN이. 임펄스 응답이 되겠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겠죠. 그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델타 N을 넣어서 한번 해봐도 되고,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내가. 델타 N을 여기다 넣었어. 여기 델타 N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에 의해서 x가 델타 n이라는 건 뭐예요? x가 입력이 땅 하고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yn은 사실은 다 제로라는 뜻이, 여기에 근데 커절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나요? under initial rest condition이니까 이거 커절 시스템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는 뭐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YN을 결정을 할 때 n이 음수일 때는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YN은 0, n은 음수. 왜냐하면 커절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Y0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냥 2분의 1에 y n-1 더하기 델타 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리커시브한 폼이죠. 그럼 y0를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y-1에 플러스 델타가 마이너스 1에는 뭐예요? 델타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뭐야? 0이죠. 맞죠? 델타 n이 마이너스 1에서 0 맞아? 1이야? 0? 0이야? 이거. 이게 n이 마이너스 1일 때 뭐야? 0이지. 델타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마이너스 1에서 0이잖아. 그죠? 뭐라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이거니까 0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0이야? 쏘리. 그러면 이거는 델타 0 이렇게 되는 거네. 얘는 1이네요. 1. 그죠?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1은 어떻게 돼요? y1은 2분의 1에 y0 더하기 델타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y는 우리가 y0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델타 1은 뭐예요? 델타 1 0이니까 이건 2분의 1이고. 그죠? 이건 뭐 일종의 막 수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2분의 1에 y1 집어넣으면은 델타 2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4분의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y는 그냥 2분의 1에 n 승이구나. 2분의 1에 n승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끝일까요?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은 n이 0보다 작을 때 0이 된다라는 거 다 표현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던지 자 n이 보여요? n이 0보다 크거나 할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0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줘도 되고요. 신호를. 아니면은 더 편하게 쓰고 싶으면은 그냥 un을 곱해주면 돼요. 그냥 2분의 1의 n승에 un 이렇게. 자 아직도 이게 이렇게 여기 un 쓴 거에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un이 뭔지 모르는 사람? un 뭔지 알지? 그죠? 자 양수에만 1이고 음수에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실제로 디지털 신호 처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여러분이 컴퓨터로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메모리 가지고 있죠. 그럼 메모리를 YN에다가 일단 YN을 집어넣고 저장을 하죠. 그죠? 그 다음 YN을 계산하기 위해서 XN이 들어오죠. 그죠? 그럼 XN에다가 그 이전에 저장했던 yn-1에다가 곱셈기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줘요. 그죠? 2분의 1을 곱해준 다음에 XN을 더한 다음에 덧셈기를 사용해서 XN을 더한 다음에 또 그 다음 YN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런 뭐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 그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신호 처리하는 디바이스들 다 요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싱을 다 하고 있어요 안에서. 그죠? 근데 사실 이건 되게 허접한 프로세싱이겠지. 그러니까는 더 복잡한 그런 프로세싱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FIR 시스템이랑 IIR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FIR 시스템은 말 그대로 Finite Impulse Response 시스템이고요. IIR 시스템은 Infinite Impulse Response예요. 그럼 Finite 하다는 거랑 Infinite 하다는 거 뭐가 달라요? 자, Infinite한 거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Impulse Response의 길이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걸 갖다가 IIR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자, Finite Impulse Response는 그게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Impulse Response가 뭐였어요? 여기 임펄스 하나 딱 넣어준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 딱 넣어줬을 때 여기 이렇게 시스템이 있죠. 그죠? 여기 시스템이 있고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게 임펄스 응답이잖아요. 근데 IIR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막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 가지고 계속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쫙 가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의 길이가 인피니트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엄청 긴 그런 임펄스 리스폰스가 길이가 무한대로 가는 시스템을 갖다가 IIR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FIR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게 파이나이트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임펄스를 띵 하고 놓으면은 얘가 띵띵띵 하고 끝나요. 꼭 3개는 아니고 띵띵 뭐 중간에 끝나요. 이렇게 중간에 끝나야 돼 항상. 이렇게 중간에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요런 경우랑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랑 사실은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찾아보면은 패턴이 좀 달라요. 자 예를 들면은 파이나이트 임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규적인 게 없어요. 리커시브한 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거 리커시브하지 않죠.
왜냐면 yn-1, yn-k에 대해서 디펜던트 한 게 아니잖아요.yn이. 전혀 리커시브하지 않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인풋을 가져와서 그냥 버퍼에 담아놨다가 인풋 가지고 딱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냥yn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임펄스가 무한대로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느낌으로 우리 이해를 해봅시다. 자, y가 있는데 x가 딱 m개만 딱 들어와서 요것만 딱 계산하고 끝나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요런 게 사실은 현재가 이제 이렇게 쫙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x라는 게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그런 어떤 메모리, 그 어떤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제까지 했던 일이 현재에 미치는 거야. 그제 했던 일은 안 미쳐 영향을. 그렇게 되면은 임펄스도 중간에 가다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도 가다가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리커시브하죠, 그죠? 왜냐하면yn을 갖다가 yn-1, yn-2, yn-3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현재yn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씩 어제 내가 오늘의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막 몇백 년 전에 나도 미약하게나마 나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기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재기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회기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메모리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냥 중요해서 신호철에서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는 텀이라서 여기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몰라도 돼요. 대신에 위에 앞에 한 거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LTI 시스템 간단한 걸 좀 배웠어요. 그리고 자, LTI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으려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LTI 시스템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프리에 급수가 나왔어요. 계속 이제 프리의 변환, 막 프리퀀시 변환만 계속 할 거야 이제. 그죠? 자, 이거 프리의 급수 이거 공학수학 공수 시간에 배웠나요? 프리의 급수 배웠어요? 나 1학년 때 배웠는데. 니네 왜 안 배웠니? 왜 안 배웠어? 안 가르쳐줬어? 그치, 안 가르쳐주니까 못 배웠겠지. 자, 프리의 급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생각해 봅시다.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이 있어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샘플이 막 들어와요. 그 샘플이 바로 신호예요. 그죠? 그 샘플을 갖다가 LTI 시스템을 통과해요. 그러면 출력이 나와요. 그죠?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모든 게 다 시간 도메인에서 된 거야. 자, 시간이 가죠. 그죠? 그러면은 샘플이 하나씩 들어오죠. 그죠? 그럼 일종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웨이폼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금까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럼 주파수는 뭐냐? 주파수 뭘까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죠? 그럼 생각이 안 돼. 이거 주파수 도메인이랑 타임 도메인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타임을 이렇게 스팬해서 보면은 어떤 신호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도 있을 거고 천천히 움직이는 애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타임에 있는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면 얘가 지금 얼마나 빨리 어떤 주파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하나 다 이렇게 나눠서 어떤 프리퀀시에서의 어떤 크기, 성분이 얼마인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첫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자, 같은 신호야. 같은 신호인데 여기서 같은 신호인데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저기서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타임 도메인에서 보겠다는 거는 그냥 타임 도메인 베이시스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고요. 같은 애인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얘가 50Hz 성분은 얼만큼 있고 40Hz 성분은 얼만큼 있고 30Hz 성분은 얼만큼 있고 100Hz 성분은 얼만큼 있고 이런 거를 주파수별로 잘게 나눠서 얘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이퀴벌런트예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든 그 신호를 표현하는 건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느 베이시스에서 우리가 표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리에 시리즈는 뭐냐면요. 프리에 시리즈는 잠깐만 우리가 2시 반 했지. 자, 프리에 시리즈는 뭐냐면은 뭐지? 프리에 시리즈는 뭘까? 네? 자, 프리에 시리즈는 이제 주파수로 바꾸는 한 방법인데 주기 함수여야 돼. 주기 함수. 주기 함수가 아니면 안 돼. 포리어 시리즈. 그럼 주기 함수가 아닌 건 어떡하지? 그거는 프리어 트랜스폼이 있어요. 프리의 트랜스폼. 그럼 프리의 시리즈는 프리의 급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국말로. 프리의 급수는 주기 함수만 돼요. 주기 함수. 주기 함수. 그래서 프리의 함수는 주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니, 프리에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신호의 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기가 바로 t라고 합시다. 요거는 타임 도메인 함수의 주기죠. 그죠? 그죠? 아, 그리고 프리어 시리즈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고요. 여기가 주기라고 합시다. 주기. 뭐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죠?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죠? 니네 프리어 시리즈 진짜 안 배웠어? 프리의 급수? 정말이야?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지, 그걸? 아, 이거 내가 트랜스폼 이거 예. 잘못 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 어널리시스랑 신테시스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막 알 수 없는 공식이 막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알 수 없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T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를 갖다가요. 자, 프리의 급수 변환을 해요. 프리의 급수 변환을 하면요. 프리의 급수 AK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여긴 타임이고 여기는 타임이고 여기는 주파수예요. 프리퀀시. 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주파수가 맞나요? 이랬는데 얘는 K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게 일종의 급수처럼 나와요. 시리즈로 이렇게 급수로 나와서 이 주파수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럼 이게 주파수고 이게 변환이에요. 그죠? 자, 그럼 변환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변환이라는 거는 얘가 일로 갈 수 있으면은 얘도 일로 갈 수 있어야지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얘를 일로 변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같은 신호니까. 같은 신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신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봐도 여러분이 신호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은 뭐냐면은 XT를 갖다가 AK로 만들어주는 게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에요. 자, 신테시스 이퀘이션은 뭐냐면요.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 거를 갖다가 타임 도메인에 바로 바꿔주는 걸 신테시스라고 해요. 자, 어널리시스가 무슨 뜻이에요? 뭔가 분석한다는 뜻이죠, 어널리시스가. 신테시스는 뭐예요? 합성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분석한다고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냐면 원래 XT에 있는 거를 갖다가
주파수 각각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K를 갖다가 다시 XT를 구하는 거는 왜 우리가 신티시스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 주파수별로 나눠놨던 거를 다시 합쳐서 원래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티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나는 배울 때 이게 뭐 어널리시스가 뭐고 신티시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것만 계속 이퀘이션만 계속 푸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항상. 예? 왜 저렇게밖에 못 가르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인투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거 푸리어 트랜스폼 이거 식 넣어가지고 AK 구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AK 맨날 문제 나오잖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런 신호가 있으면 이거에 AK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AK 구한다고. 그런 건 잘했어, 그지? 근데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몰라. 그지?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 그죠? 어차피 뭐 이렇게 가르쳐도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컨셉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널리시스와 신티시스 이퀘이션의 차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주파수별로 나눠 주느냐인데 이게 그럼 주파수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K에 대해서 디파인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고. 그러면은 우리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을 한번 써볼까요? AK가 있어요. 그 다음에 T라는 주기가 있죠. 주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타임 도메인 신호를 갖다가 2에 마이너스 J K 오메가 제로 T에 D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가 뭐냐면은 각 주파수 여러분 배운 거 있죠?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주파수는 T분의 1이죠. 그죠? 주파수는 T분의 1이지만 2파이 나누기 T는 또 주파수인데 레디안이라 그랬어요. 단위가. 그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걸 쓴 거예요. 그죠?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사실은 XT라는 신호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런 신호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하시오. 이런 거 이제 나와요. 그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은 이 XT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 적분을 풀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AK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AK. 그럼 K는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K. 자, K가 여기 있어요. 그죠? K 오메가 제로가 좀 중요한 거야, 이게. K 오메가 제로. 색깔이 이거밖에 없어서 K 오메가 제로인데요. K 오메가 제로. 그죠? 그 오메가 제로가 주파수라 그랬어요. 원래 신호의 주파수야. 원래 우리가 트랜스폼 하고자 하는 신호가 주기 함수라 그랬잖아요. 걔의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인데 여기에 K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A0, A1, A2, A3, A4, A5, A6, A7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죠. 그럼 얘가 뭐를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A0 한번 볼까요? A0. A0가 뭔지? A0는 K에다 제로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K에 제로를 넣으면은 여기에 제로를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 1이죠. 사라지죠.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AT는 T분의 1에 T에 대해서 적분해서 XT에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XT를 갖다가 T라는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한 주기만 이렇게 딱 띄워 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적분한 거죠. 그죠? 얘를 사실은 적분한 건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요만큼의 바이어스가 여기 더해지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만큼의 바이어스가 떨어지겠죠. 그런 걸 갖다가 DC 텀이라고 하는데 혹시 감이 오나요? DC 텀이라고? DC 텀이 뭐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거야. DC 텀 프리퀀시가 0인 거예요. 아예. 프리퀀시가 0인 거는 이런 어떤 바이어스. 여러분 바이어스란 말 알아요? 바이어스? 너네 몇 학년이지? 2학년 2학기 아니야? 2학년 2학기면 어느 정도 말길 알아듣는 완전 1학년 아니잖아. 그지? 바이어스 같은 거 막 이거 다 설명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자, 바이어스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요 바이어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신호의 어떤 평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바이어스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A0는 DC 텀을 나타내는 거예요. DC 텀. 그럼 DC 텀을 나타내는 건 DC는 주파수라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얘의 주파수는 뭐예요? 0이잖아요, 주파수가. 그죠? 그러면 A0라는 놈이 결국은 가장 낮은 주파수, DC 주파수에 해당하는 성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DC 성분. 자, 그러면은 A1이 뭐예요? A1은 여기 1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뭐 여러분은 이거는 뭐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이에요. 얘가 바로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 그럼 A2는 뭐냐? A2는 2 오메가 제로 성분. 이거는 3 오메가 제로 성분, 4 오메가 제로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타임 도메인에 있는 신호를 제로 주파수, 오메가 제로 주파수, 2 오메가 제로 주파수, 3 오메가 제로 주파수, 4 오메가 제로 주파수, 5 오메가 제로 주파수로 성분으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주파수별로 그 성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메가 제로, 2 오메가 제로, 3 오메가 제로만 봐도 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주기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컨티뉴어스로 봐야 돼요. 이제 이 주파수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메가 제로, 2 오메가 제로, 3 오메가 제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주기함수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임의의 주파수를 볼 수 있어야 돼.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오메가 제로랑 2 오메가 제로의 성분이 제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게 주파수 오메가예요. 주파수. 그럼 얘가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제로 주파수 있죠. 오메가 제로 주파수 있죠. 2 오메가 제로 주파수 있고 3 오메가 주파수 있고 4 오메가 제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AK를 내가 이렇게 그려줘. A0, A1, A2 이걸 이렇게 앱솔루트를 취해 줄게요. 에너지를 A3, A4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어널리시스를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딱 보고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딱 DC가 없잖아요. 그럼 얘 평균이 이렇게 0 근처에 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게 되게 커요. 그죠? 그러면 3 오메가 제로 성분이 많이 있구나. 이 신호에 3 오메가 제로 성분이 많이 있네. 여기는 0이야. 4의 오메가 제로 성분은 별로 없네. 그죠? 이렇게 주파수별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리에 시리즈예요. 프리에 시리즈.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AK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합성을 하고 싶잖아요. 자, 이거를 다 모아서 AK들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다 모아서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원래 신호를 어떻게 복원하냐면은 XT는
자,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서메이션을 해줘. 왜냐면 AK가 급수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해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의 2의 J의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AK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을 갖는 그런 컴플렉스, 그러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퓨어한 그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이 주파수 성분을 합성하는 거야. 모든 주파수 성분을 합치면은 우리 원래 타임 도메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거를 주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사실은 자명한데, 자, 이게 사실은 코사인 오메가 제로 n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제로 n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코사인이랑 사인을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이랑 사인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를 댔다가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했잖아요. 근데 오메가 제로가 t분의 2파이니까 얘의 주기가 t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인을 갖다가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니까 K가 근데 0일 땐 이게 1이잖아요. 그죠? K가 0일 때는 이 익스포넨셜이 1이 되니까 얘가 1이 나오고 K가 0이 아닐 때는 사인을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나와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랑은 관계없고 여기에 사용된 익스포넨트가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그냥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죠? XT는 오메가 제로 T라는 신호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AK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직접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넣어줘서 AK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뭘 풀 수 있냐면은, 자, 신시시스가 만약에 신시시스가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AK의 2의 J의 K 오메가 제로 N 이거의 합으로 나오니까 요 형태를 보고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이게 사실은 2의 J의 오메가 제로 T 빼기 2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 T.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알죠, 그죠?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처음 보는 사람? 응? 지금 배우면 배울 수 없냐고? 지금 배웠다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j분의 1의 j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얘는 2j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면은 우리가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잠깐만, 여기 t가 돼야 되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AK가 이거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매칭을 시키면은 사실은 A1이 이게 되고 A-1이 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죠, 형태가. 그래서 A0는 0, A1은 2j분의 1, A-1은 마이너스 2j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 그 다음에 A, I는 0, for, else, else.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갖다가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바꾼 다음에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서 대충 AK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할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책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봐서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에서 해당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세요.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책이 좀 어려워요. 책이 좀 어려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j 4분의 파이의 오메가 제로 t 2의 j의 4분의 파이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고 여기는 2분의 1이 붙어야 되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관련된 텀끼리 정리를 하면 일단은 2j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2분의 1에 2의 j의 4분의 파이랑 이렇게 해서 2의 j 오메가 제로 t가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끼리 곱하면은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j분의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j의 4분의 파이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 이게 A0, 이게 A1이 되고 이게 A-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돼요. 그냥 차분히 해봐요. 차분히 해보면 할 수 있어요.